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누구나 다 이 얘기를 많이 하듯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려는 게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지금 사기, 배임, 부정부패 이 세 가지로 지금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리직을 그만둔다면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사법재판을. 그리고 지금 휴전을 하려고 그러면 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파트너로 선택했던 소위 말해서 극우파 정당 네.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나가겠다. 아. 예, 나가면은 연정이 무너지고 연정이 무너지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자기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아랍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네. 계속적으로 무리한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협상에 관심이 없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전협상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유를 본다면은 네타냐후 총리의 꿈은요. 네.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을 일단 믿지를 않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게 뭐 저강도든 고강도든 간에 상관없이요.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네,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혼자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파괴하려면은 이 전쟁을 무조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 확전을 하고 이란을 자극해서 이란이 보복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또 이란이 보복하면은 이제 미국이 끼어들도록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67년 6월 5일 날 벌어진 이 전쟁은 네. 아랍에게는 정말 치욕이죠. 6일 만에 줬다고 하니까. 예, 그거를 나크사라고 그래. 안나크사. 이건 대좌절이에요. 아, 대좌절. 좌절. 아, 약간 제한이었네. 예. 그리고 이 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팔레스타인 독립기구를 해방하는 기구를 이집트가 만들었어요. 이집트가 후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가 네. 수에즈 운하도 다시 자기네들이 가졌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아랍 민족주의. 와, 아랍인들이 자존심. 서방 깨뜨렸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랍 민족주의의 본거지였어요. 맹주 같은. 예, 나세르는 뭐 최고의 영웅이었고요. 그러니까 나세르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는 그를 구성을 해서 결국 이집트 손에 놀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보니까 이거 개판이네. 67년 전쟁에서 이렇게 개패를 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팔레스타인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그때 정신을 버떡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우리가 하겠다. 그 전에는 뭐냐면 네. 제가 웅달 책방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웅달 책방을 저한테 뺏겨가지고 네. 웅달 책방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달 책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도와준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이 땅 저거는 내가 먹고 여기는 내가 먹고 이렇게 하려고 아랍 국가들이. 그렇죠. 이용해 먹으려고.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 땅을 더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땅 이집트 땅 늘리고 시리아 땅 늘리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돌이켜 보니까 이걸 난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하겠다. 팔레스타인. 67년 6.1 전쟁에서의 그 참혹함이 결국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이제는 뭐 같은 아랍 국가도 다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그게 시작인 거군요. 그게 진정한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독립국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약했다. 그렇죠. 주변에 그냥 아랍 국가 형제들만 믿은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팔레스타인이
67년이 아니라 네. 그게 1920년대로 왔었으면. 그 처음에 막 영국이 만들어준 애 만에 그때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때 했었으면. 그때는 뭐 그냥 이미 그냥 다 만들고 아쉽죠. 예,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네요. 지나고 보니까 이때는 이미 다 유대인들 들어가고 국가 세웠고 힘도 세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했었으면 만만했을 텐데. 뭐 그런 기회를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죠. 아랍 민족주의에 휘발려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67년 전쟁이 대좌절이라는 게 아랍인들은 대좌절이 된 거죠. 대좌절이 된 거고 67년에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뺏기니까 70년에 이제 나세르가 죽고 뭐 나세르의 죽음에 대해서 뭐 모사드가 독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70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다트인데 사다트가 저는 이제 이집트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비전이 있는 정치인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나이 반도를 뺏긴 걸 찾고 싶었어요. 시나이 반도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있으면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적군이 강북 쪽으로 다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산에 있어. 예,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강남에서 봤을 때 아니 그게 우리가 지금 강남 쪽이 한강은 이제 강남 건데 배 다니는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쵸. 나갈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그걸 찾아와야 돼. 그게 시나이 반도예요. 수에즈운하고 바로 붙여 있는 땅인데 그 이스라엘이 다 먹었으니까 수에즈운하에 배 가는 걸 다 보고 있는 거. 오, 너네 잘 가네. 너네 뭐하니? 이렇게 다 보는 거. 여차하면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어떻게든 얘를 밀어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집트가 야, 니네 좀 한 10km 이상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다트가 전쟁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 4차 전쟁이 1973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를 찾기 위한 제 4차 전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다 뺏어오지는 못하고 아주 일부 아주 조금 눈꽃만큼만 뺏어왔어요. 그래요? 네. 4차 전쟁도 사실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4차 전쟁을 이집트나 아랍에서는 이긴 전쟁이라고 하냐면 초반에 너무나 신나게 때렸어. 초반에 많이 이겼어요. 초반에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가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지겠네 하고 미국이 10일째 되는 날부터 무기를 공습하면서 이스라엘 돕기 시작해요. 근데 그 첫 10일간의 그 때린 그 기분, 짜릿함이 승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전쟁을 다 결산해 보면 이긴 전쟁 아닙니다. 그래. 초반에 한창 신내다 나중에 얻어 터졌는데도 그냥 이겼다 하는 거예요. 네, 초반에 너무 신났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1947년 1차 전쟁부터 48년부터 계속 졌잖아요, 아랍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압도적으로 초반 10일 동안 때렸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때 미국 이스라엘 편 들은 나라에겐 석유를 안 판다고 아랍 국가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1차 석유 파동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일 쇼크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1973년 10월 전쟁이거든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결론을 딱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이집트가 뺏은 땅은 시나이 반도의 아주 그냥 끝에 쪽뿐이에요. 간신히 그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보지 않는 지역까지만 이제 뺏은 거고 결국은 못 찾은 거죠. 골란 고원도 시리아는 그대로 뺏기고 있었고 시리아도 못 찾아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다트가 위대하다라는 게 전쟁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전쟁으로는 안 되겠구나. 힘으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 평화협정을 하자. 1979년에서 양쪽이 평화협정을 하죠. 평화협정은 이집트가 그래 너네 이스라엘 인정할게. 땅 돌려줘.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땅과 평화를 맞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너네 이스라엘 인정할게.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 대신 우리 땅 내놔. 시나이 반도. 그래서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이 거기에 석유도 추출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다 돌려줍니다. 교수님 그럼 이거 막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편견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막 맨날 다 때려잡고 땅 뺏고 이 느낌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래를 하고 싶어해요. 시나이 반도 뺏어왔으니까 돌려주고 랜드 포 피스라고 땅과 평화를 맞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했군요. 원할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전쟁하고 싸워요. 예. 그래서 시리아한테도 야 니네도 우리하고 하자는데 시리아는 난 너희 더러운 놈들하고 손 안 잡아. 골란고원 예. 골란고원 돌려줄 테니까 이제 싸우지 말자. 평화협정하자. 근데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있었군요. 네, 이스라엘은 랜드 포 피스 하고 싶어요. 땅 줄 테니까 우리 인정해라. 인정해라. 예.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그렇게 거긴 안 돼. 네, 거긴 특사. 또 머리 아파지면 네, 머리 아파지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1979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해서 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던 사람 네. 이집트의 대통령 사다트는 81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이중에서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저 더러운 새끼들하고 평화를 해? 감정이 용서를 못하는 그래서 거군요, 국민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1981년에 10월 전쟁 승전 기념일이라고 전쟁 기념을 하거든요. 73년 전쟁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승전이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있으면 사열을 하잖아요. 네. 사열대에서 사열하던 군인들이 실탄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그대로 사열대 쪽으로 내려와서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다트가 죽어요. 그거 유튜브 보시면 사다트 암살 동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실황 중계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충격인데요. 저 어렸을 때 보고 진짜 충격 보고 있어요. TV에서 보고. 저 갑자기 막 암살하는 걸 생중계로 보는 거죠. 네, 생중계로. 근데 교수님 사다트는 그래도 그 전쟁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하고 이제 평화를 협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제 그냥 인정하고 지내자. 네. 이런 사람이 암살이 되면은 이집트도 이제 이거 무효야 할 거고. 아니요. 근데 이집트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계속 그걸 이어옵니다. 이어오는 거예요? 이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로 합의가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 두 번째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했고요. 요르단과. 네, 요르단과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했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 중에서는 2020년 전에는 이 두 나라만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말씀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괜찮게 아랍 국가들과는 좀 평화롭게 가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저도 이거 어릴 때 뉴스로 많이 들어봤거든요. 맨날 보면 막 테러하는 걸로. 그럼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1967년에. 201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럼 이때 그 머리에 이렇게 뭐 두르신 분 있으시잖아요. 아라파트요. 네, 맞아. 아라파트. 그분이 이제 그 지도자로서 뭔가 테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정규적인 국가 전쟁이 아니라 테러 전으로 이제 뭐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이 시작됐죠. 그렇죠. 이제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방법이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 깨기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도 피에로가 이게 큰 조직이거든요. 그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조직들이 그러니까 성향이 다 달라요. 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덜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란 이름으로 간판은 달았는데 그 안에 여러 회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판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보면은 아주 이거는 뭐 이스라엘 놈들은 다 죽여서밖에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극단적인 테러도 있고 다 죽여야 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수장이 아라파트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테러 사건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스라엘이나 보통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테러라고 그러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 독립을 하려면 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박이 많이 들어왔는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죠. 이사크 라빈. 이사크 라빈이라는 총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은 원래 그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보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더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피에로와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슬로 협정인 거예요. 90년대 들어와서. 오슬로 협정. 이거 그 누구지? 미국 대통령 부신가? 클린턴 맞아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클린턴, 오슬로 협정 클린턴, 그 다음에 아라파트, 이사크 라빈.
근데 이제 라빈 총리도 암살당하죠. 그 이분도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이 왜?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과 평화를 할 수 있느냐. 야 이게 온건파가 쉽지가 않네요. 네, 온건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극우파가 그냥.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 붕 떠버려요. 그리고 라빈의 반대쪽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평화협정에 말이 되느냐 했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타냐후. 강경파구나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입 없어요. 그냥 말이 안 돼. 쟤는 이거 다 우리 땅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랍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랍 쪽에서는 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싸워보려고 그랬는데 힘이 안 되고 그러니까 87년에 제1차 인티파다 민중항쟁을 하는데 그때 등장한 그룹이 오늘 우리가 많이 듣는 사람이죠. 그룹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1987년 제1차 민중봉기 때 결성이 돼서 이 사람들은 투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악한 이스라엘 놈들과 손을 잡고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피에로가 미친놈들이죠. 그래서 어제 했던 거는 1995년에 이제 협정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는 당시 이제 아라파트가 하고 그다음에 선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 사단이 난 게 2005년이에요. 2005년. 2005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주민들이 선거를 하는데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압승해요.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인데 요르단강 서안은 피에로의 가장 주축인 파타라는 당이 있거든요. 파타가 계속적으로 집권을 해왔는데 이때 가자 지구를 하마스한테 다 뺏겨요. 선거에서 져요. 투표에서 합법적으로 밀린 거네요. 밀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민이 있었거든요. 9,000명이 있었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를 지원합니다. 왜 지원하죠? 적국의 그 강경파를? 왜 지원할까요? 하마스와 파타를 갈라놓기 위해서. 내분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말합니다. 지금 하마스 가자 쪽에다가 그 지원하는 거를 막는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의 안보를 모르는 사람이다. 쟤네를 지금 분열시켜가지고 나라를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타냐후는 모든 관심이 이란의 핵시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는 거예요. 평화롭게 자치정부가 만들어지는 걸 용납을 못하니까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니까. 갈라놔고 2005년에 서로 갈라졌고요. 그냥 갈라지면 좋은데 2006년에 전쟁을 합니다, 둘이. 그럼 하마스하고 피에로? 파타하고 전쟁을 해요. 완전히 서로 달라진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도 이제 갈라진 거네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완전하게 둘이 갈라진 거예요. 맞아요. 어느 순간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아라파트 아저씨는 사라지고 이제 막 이런 돌아가셨고 그분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드 아바스라는 새로운 수반이 나왔는데 이분이 또 너무 오래 하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뭐냐면 좀 젊고 새롭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냥 그 밥에 그나물이 계속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가 왜 지지를 받냐? 그만큼 실정을 했으니까. 잘 못한 거군요.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웨스트뱅크 지역은 인구가 한 아랍 사람들이 한 320만 정도 되고 가자 지역이 한 23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한 550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통치를 한 거죠. 그러면은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통치한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 정부라고 봐도 되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냥 남남 수준. 남남이에요. 서로. 그냥 민족만 팔레스타인 민족이 서로 그냥. 아랍이 생각이 달라요. 이 둘이 또 왜 다르냐면 하마스나 파타나 둘 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독립국가의 성격이 달라요. 하마스는 그게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 파타는 세속
세속주의 국가예요. 아, 세속주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웅달 책방과 네.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종교가 무슬림이 아니에요. 네. 우리 둘이는 어디서 살아있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파타르 가서. 파타 쪽에서 살아야죠. 파타. 그래야지 우리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에요. 하마스 쪽에 가면 우리는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불경한 놈. 종교가 없다니.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둘이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물과 이게?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그러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아니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은 자기들 똘똘 뭉쳐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갈라졌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두 지역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가자에서 요르단강 서안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지만 가요. 둘이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분리돼 있으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누구랑 뭐 협상할 상대가 나눠졌으니까 이것도 애매해지겠네요. 뭐가 애매해요? 둘이 알아서 잘 싸우는데. 아, 그럼 나는 이스라엘 신난 거네요, 그러면. 아,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둘이 끝내는 게 좋아요. 갈라져고. 네. 땅 인정 안 해도 좋다. 네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이제 2006년 이후로 갈라졌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요 2024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요게 조금 뭐 사건이 있었고 해결이 되고 뭐 서로의 동상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트를 날리죠. 아, 그렇군요. 네, 로켓포트를 날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점 타격을 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언돔으로 막고 이게 아이언돔을 막을 수 있는 게 로켓포가 별로 옛날 성능이 안 좋군요. 후져군요. 네, 후지니까 그냥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봤을 때 그 뭐 그렇게 위협 안 되는 건 놔두는 거예요. 다른데 공터로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쏘는 걸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원점 타격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모든 게 성공적이었죠. 예. 이스라엘 뜻대로 돼가는 것 같은데. 돼가는 것 같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문제를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하마스 쪽에서 야 우리 이제 수정이 뭐고 우리 돈 경제를 할 테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를 지원을 해라. 우리도 나가서 일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놓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이건 하마스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극도로 분열된 걸 봤다. 극도로 분열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인데 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있군요. 예, 헌법이 없고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법. 예,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에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스라엘 정부의 행정부가 인권에 어긋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못 살게 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제동을 걸어요. 사법부에서.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얼마나 그게 짜증나겠어요. 이거 같은 국가인데 왜 나 지금 팔레스타인 어떻게 쓰든지 국가를 없애고 그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대법원이 있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약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권 단체가 쓰잘데기 없이 방해한다는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거네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이 사법재판 그런 얘기도 본인이 사법재판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야 사법부 니네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잖아. 네 싸가지 없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 놈들이 우리 선출된 권력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하려는 걸 니네들이 막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법 개혁을 한다니까 이스라엘에서 진보적인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요? 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너무 독재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이 완전히 팽팽하게 붙었어요. 어느 정도로 붙었냐면 서로가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난 저 새끼들하고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게 정말 쪽팔리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아랍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예비군 제도잖아요. 난 예비군 안 가. 뭐 이 정도.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저런 놈들하고 내가 같은 나라야? 내가 만약 아랍이 쳐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너부터 죽여 이 자식들아. 거의 내전 수준이에요. 거의 내전 수준.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거를 딱 본 거죠. 오호. 저는 형편없이 내분이 난. 이야 좋은데? 야 좋은데? 야 이거 사실 하마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포로 잡힌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걸 봤다. 적기다. 그래서 하마스가 야 그냥 우리도 그냥 하려다가 이제 막 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공격이요 예전처럼 로켓을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침투를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AI 철책이라고 그래가지고 AI 철책. 예, 성공했죠. 철책을 했죠. 예, 근데 15분 만에 끝납니다. 정말요? 네, 철책에 AI가 무력화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게요. 이게 자동화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사람 아끼려다가 나라가 AI가 지키니까 이게 쉽게 뚫리나 보네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전자시대를 마비시켜 버리면. 그래서 뭐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봤잖아요. 철조망 뚫고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마스가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로켓 하나 쏘고 화접한 로켓 쏘면 우리가 맞고 원점 타격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 군인들이 들어올 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 무시했네요.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200명, 이스라엘 집계로는 12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00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한 25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은 파타하고 하마스. 강경파하고 이제 세속주의 그리고 이슬람과 세속주의로 내분이 났고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 하에서 이쪽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이쪽도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안 되겠다고 사법개혁 때문에 지금 내 싸움이 났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마스가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첩보를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뭔 소리야 하고 무시한 거예요. 또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안보라는 것은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걸 국가 안보를 했었을 때 하마스가 쳐들어오는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걸 계산하면 안 돼요. 적이 들어온다면은 그럼 첩보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번에 안보가 뚫렸다는 거예요. 뚫렸다는 거군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막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이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까요? 해결될 방법은 사실은 막막하죠.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먼저 공격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습 공격해가지고 뭐 땅만 살짝 밟고 나가서 몰라도 사람을 120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죠. 인질도 250명 잡아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마스를 없애기 전에는 전쟁을 못 끝내겠다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인 거예요.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마스라는 하자도 이 가자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는 명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아니 시키니까 전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닥치고 공격을 하냐. 언제 전쟁을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을 좀 달라. 군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9월 1일에 이스라엘 군이 가서 6명 인질로 잡혔던 6명의 시체를 수습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접근을 하니까 이 인질을 잡고 있던 하마스 애들이 인질을 죽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명의 시체를 이스라엘로 데려왔는데 죽어서 왔잖아요. 살아서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텔아비브에 약 30만 명의 시민들이 전쟁 그만, 인질 빨리 풀어라, 전쟁 그만하고 네타냐후 뭐 하냐 하고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더 반격해야 내가 아니라 이제 제발 좀 끝내고 우리 인질 돌리라. 인질 좀 산채로 인질을 데려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30만 명이 텔아비브 30만 명이나 모였어요. 반정부 시가 엄청난 거죠. 30만 명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300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인데 우리는 150만 명, 2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다음 전쟁 끝내라. 인질을 빨리 먼저 구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휴전협정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은 안 계속적으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협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뭐 실각을 하든지 해야지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을 해야지만이 일단 휴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그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하마스 없애지 않는 건 아니다. 하마스는 어차피 지금 다 없앨 때까지 전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경제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간책방 지금 유튜브 하다가 전쟁 가면 인간책방 누가 할 거예요? 나는 계속 빨리 가서 내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언론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닥치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이 하마스를 없앤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 자기 정치적인 야심 외에는 지금 달리 지금 휴전 협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휴전 협정이 왜 안 되느냐면 아주 간단해요. 7월 2일에 하마스하고 미국이 여기 동의를 했어요. 휴전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빠지는 거예요. 네. 당연히 휴전하면 군이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휴전 협정이 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요. 그런데 이번에 8월 달에 휴전이 안 된 얘기는 뭐냐면 오케이 휴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군 다 못 빼겠어. 이집트하고 가자하고 붙어있는 지역에 분명히 휴전하면 이 필라델피 통로이 있는데 거기에 지하 통로로 또 하마스가 무기 받아서 다시 살아날 건데 그거 우리 군대가 지켜야겠다. 그다음에 가자를 남북으로 나누는 넷사렘 통로가 있거든요. 네. 거기 사람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하마스가 섞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대가 거기서 잡아서 하마스를 솎아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 두 군데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휴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예, 하마스가 그러는 거 뭔 소리? 군대를 빠져야지 휴전인데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뭐 이스라엘 국민들이 30만 명이 나왔고 뭐 또 오늘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월요일부터는 전국적 파업을 하겠다. 이게 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 휴전이 되겠죠. 휴전이 되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의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 이스라엘 국민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미국도 못 막습니다 지금. 미국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뭐라고 팔을 비틀 수도 없는 게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있으니까. 선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입장이 뭐냐면 관리. 예, 관리. 더 이상 전쟁이 커지지만 않게 관리하는 입장이죠. 뭐 말이 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죽음이 안타깝다 이런 건 전혀 뭐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